그 약간 이건 이제 시사성으로 네. BTS 공연이 있었으니까 네. 짧게만 화장품 얘기는 짧게 오늘 여쭤보고 미용기기 쪽으로 좀 무게를 좀 두고 말씀 여쭤볼 건데 그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BTS 효과로 조금 오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로 보면 됩니까? 그래도 실적적인 면에서는 좀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적은 네.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 유입이 3월 달에 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 맞고요. 그랬을 그렇죠. 때 4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중국의 연휴철이 깁니다. 일본에는 그 골든위크라고 해서 아예 일주일 정도의 그 휴일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 이후에 이제 노동절이라고 그렇죠. 네, 연휴가 예정이 돼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입국자나 이런 수치들이 올라오는 시즌이 4, 5월 달이라서 네. 저희가 뭔가 이런 외국인 유입에 따른 실적 증가라면은 충분히 4, 5월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면에는 뭐 화장품 업종이나 이런 내수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BTS가 좀 끌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4, 5월이 약간 시즈널하게 좀 인바운드 수요가 좀 많이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어쨌든 메이크업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뭐 선크림이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환경은 괜찮은데 네. 시장은 화장품 쪽에 별로 관심이 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더군다나 최근에 장 자체가 또 이란 때문에 좀 조정장이기도 하고 화장품 업계, 화장품 섹터에 대한 상반기 투자 전략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이 화장품 쪽은. 네, 우선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APR을 가장 네,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그 작년을 좀 되짚어 보면 결국은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SNS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작년에 좀 요약이고 그럼 올해 과연 어디에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이상 레벨을 좀 볼 수 있냐면 결국은 뭐 미국에서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에서의 성과가 조금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의 성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PR이 오프라인으로 얼타뷰티라고 하는 샵에 네. 이제 입점을 했는데 아마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뭐 한 두세 개 정도 오프라인 채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대비해서는 한번 취향이 고착화되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시장이라서 이게 한국 대비해서는 한번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중장기적인 TAM이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매출에 오프라인으로 효과가 나타나면은 여전히 뭐 APR을 아직은 뭐 더 좋은 기업들, 뭐 물론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주식적으로는 좀 더 업사이드가 여전히 좀 APR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가가 여전히 계속 좋아도 네. 역시 상방은 APR이 확실하게 좀 더 열려 있는 걸로 본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수급까지 좀 진단을 해보면 좀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APR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은 역시 뭐 외국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조금 외국인들의 시선도 이제는 뭐 로레알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뭐 기존의 기업들도 물론 좋은 옵션이지만 APR 같은 뭐 신규 인디 브랜드들의 이런 관심도가 외국인들도 이제 좀 눈에 띄게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글로벌하게 올라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결국은 APR이 키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키 맞추기를 할 만한 종목을 브랜드에서 찾냐 아니면 뒷단에 있는 업체들로 찾냐는 건데 저는 뭐 한국콜마랑 실리콘투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긴 ODM 합니다. 쪽에서는 한국콜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걸 두 가지로 잡는데 기존에 이제 있던 고객사가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위 고객사와 4위 고객사가 이제 구다이 글로벌 조선미녀 브랜드를 가진 뭐 상장한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이 1위 고객사로 등극했고 4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올리브영이 그 자기네들 PB 브랜드들을 아 그래요? 네, 한국콜마가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다이 글로벌의 뭐 상장을 앞둔 뭐 실적 성장도 있겠고, 글쎄요. 네, 그리고 올리브영이 이제 해외로 진출했을 글쎄요. 때 이제 PB 브랜드들의 성장을 기대하면 전 조금 더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참 화장품 업계 힘들겠네요. CJ가 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를 또 만들면 맞습니다. 또 뭐 여기저기서 좋은 거 다 이렇게 해서 네. 뽑아서 할 텐데 사실 또 근데 이런 경쟁이 또 좋은 품질이라든가 또 가격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화장업계 관련된 얘기 좀 짧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좀 화장품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고하시도록 뭐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APR, 뭐 실리콘투, 한국콜마 이렇게 세 회사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사실 좀 오늘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네. 이게 최근에 리포트도 나오고 해서 여쭤볼 텐데
이게 저도 자료를 뭐 제가 솔직히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앞에 요약본하고 좀 큰 글씨들 주로 보면서 느꼈던 게 국내외 의료기기를 이렇게 기기 시장을 비교를 하신 게 일단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그냥 국내 의료기기 네. 쪽만 주로 미용 의료기기 쪽만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크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시가총액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한 40% 정도가 그 제가 주로 말씀드린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치료 쪽 분야의 기업들이 네, 시가총액을 의료 쪽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저는 그 심혈관이랑 신경계, 뇌졸중 치료 같은 이런 분야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같은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입니다. 뭐 하나의 심장의 엔진, 펌프 같은 역할이고 그렇죠. 그걸 이제 배달하는 게 이제 혈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장이나 혈관들을 약제,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 이걸 직접 뭐 뚫어주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지지거나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입증이 됐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나 혈관은 기계로 의료기기로 치료하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조금 더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수술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투이티브 다빈치인가요? 네, 미국의 맞습니다. 그 되게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고 그래서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치료 쪽 특히 뭐 심장이나 수술 로봇 기업들이 좀 상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산업적인 좀 차이라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게 뭐 조금 더 연계되면 제도적인 차이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 미용 의료기기는 이게 보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비보험적인 분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의사들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내가 그 보험을 잘 공략하냐, 그 치료 쪽 의료기기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국 의료기기 업종의 좀 차이여서 조금 더 플랫폼화돼 있다. 그거를 보험이랑 의사들을 더 잘 공략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좀 상위 시가총액을 좀 이게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의료기기, 치료기기, 네. 뭐 로봇 치료, 뭐 하여간 수술 로봇 이쪽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약다라는 약은 기업들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는 게 예. 미국이 빠져 있거든요. 미국도 똑같이 보험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방패가 두 개였던 거죠. 하나는 의료진과의 네트워크와 보험이 그렇죠. 방패였는데 근데 미용에서는 보험이란 방패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미용 쪽은 직접 진출을 해도 승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면 그들을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제약바이오랑 좀 비슷한데 기술 이전을 했던 이런 것들 예. 아니면 그들과 어떤 판권 계약을 했다는 게 조금은 투자 포인트라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 좀 더 맞는 선택일 것 같고 치료 분야 쪽 의료기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을 맺는 게 하고. 조금 더 뭐 투자 전략으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판이 좋긴 한데 이거는 일종의 유통망을 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과 시간 이게 좀 웬만한 기업들은 못할 것 같은데요.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조금 주로 커버하고 있는 뭐 휴젤이나 네네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의 조금 현금성 자산을 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한 3천억에서 5천억대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충분히 그들의 미국에서의 좀 직판을 좀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그런 현금적인 여력, 투자 여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리쥬란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미국의 그게 FDA 승인이 아직 안 났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에 좀 그거는 우리 가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인바운드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도 그 수입이 뭐 좋을 수 있긴 한데 결국은 그 큰 시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 될 텐데 FDA 승인이나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리조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세계 기업을 나눠 보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품목들 보톡스나 보톡스, 예. 필러들이 다 허가를 받아놓은 그렇죠. 네, 상황이고요. 필러는 아닙니다. 톡신을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력 제품이 볼유머, 슈링크란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볼유머라고 하는 제품은 FDA 허가를 받았고 슈링크 같은 경우에 27년 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한 50%, 그러니까 휴젤은 100%, 클래시스 50%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전반적인 뭐 이런 대표님이나 임원진도 전반적인 교체가 있었고 그래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리쥬란에 대한 FDA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PN이란 물질, 그러니까 리쥬란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아직은 FDA에서 입증을 받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전하다는 입증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임상을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 단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시스나 휴젤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시간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 파마 리서치가 70만 원 넘었다가 반토막 났던 그 가장 큰 이유가 LNC 바이오인가요? 그 한스메디온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투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뭔가 리저널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용이나 이 의료기기 이쪽 업체들이 좀 어떤 새로운 대체가 뭐 나타났을 때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00% 독점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 시장을 보시면 제가 B2, B2C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시스나 휴젤이 파는 제품이 바로 B2, B2C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B2B, B2C. 네. 이게 제품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의사들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의료진들이 이 제품들을 쉽게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가장 조금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제품들을 좀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값이 뭐 몇 억이 되든 수입이 늘면 금방 갚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이 미용 의료 시장도 과거에 조금 마켓시어가 이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약간 소비재처럼 마켓시어가 조금 더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다이나믹들을 조금 더 고려를 제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LNC 바이오나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트래픽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는 확실히 좀 이런 변화들이 감지는 되고 있고 그랬을 때 파마 리서치나 이런 선두 기업들이 취해야 될 건 당연히 국내에서 마켓시어를 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아까 APR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매출이 단단하고 크게 취향이 안 바뀔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얼마나 더 잘 공략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기업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도태될 수 있는 기업을 좀 가르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미용 쪽이나 의료 쪽 기기 회사들은 결국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 또는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간했던 자료의 조금 핵심도 말씀 주신 그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이게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휴젤입니다. 왜냐하면 휴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년 2025년과 26년의 그림이 좀 크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5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게 작년에 휴젤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부터 변화가 있었는데 엘러간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엘러간입니다. 그래서 엘러간 출신의 캐리 스트롬이라는 이제 CEO분이 이제 외국인이세요. 이제 신규 글로벌 CEO로 이제 선임이 되셨고 그 양반을 스카웃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을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법인들의 이제 그 미국 의료기기 업종 출신들의 인력들을 계속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휴젤의 이익의 증가폭이 뭐 연간으로 봤을 때 10%가 채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그렇게 좀 슬로우한데 반면에 올해 투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런 직방망들을 확실히 좀 세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정관도 하나 추가됐는데 그 인체 조직 유통 사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리투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ECM 필러들을 이제 적극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국내에서의 마켓시어랑 조금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톡신 필러가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플랫폼처럼 유통을 하면서 미국을 공략하겠다. 유연하네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를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용 효율적인 게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사 제품들을 이렇게 뭐 도입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에서는
조금 미국을 공략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좀 빠른 단계를 보이고 있는 건 좀 슈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번에 리포트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최선호주로 꼽으신 거는 휴재를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 또 뭐 또 눈여겨 봐야 되라고 보시는 판단하시는 또 종목이 있다면요? 이거는 약간 사실 니용보다는 약간 그 말씀드린 치료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리브스메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좀 신규 상장한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수술 로봇하고 네. 이제 그 뇌졸중 치료 이렇게 두 개 분야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국내에서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좀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복강경 수술하는 기구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들을 만들었던 기업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로봇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2026년 올해 말에 식약처에 이제 수술 로봇, 복강경 수술 로봇을 허가할 좀 목표를 좀 세우고 있거든요. 올해 국내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2분기부터 수술 로봇에 대한 임상이 진입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했던 시장이 과거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인도나 중국 중심으로 그 로컬 시장에 복강경 로봇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이제 해외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들을 인도나 중국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네, 히트를 쳐서 서울로 올라오자는 거죠. 네, 완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외식업체랑 비슷한 맥락이네. 맞습니다.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수 대비 복강경 수술 도입률이 되게 높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뭐 술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복강경 수술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되게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복강경 수술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리브세메드의 전략도 좀 타당하다고 그러게요. 좀 보고 있어서 네. 좀 미용 쪽 외에서 비미용 의료 업종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뭐 리브스메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스메드의 장점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막 그 의사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달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네. 되게 의사들이 되게 편하게 느낀다라는 그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기구가 일자형 기구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되게 작은, 그러니까 복강경이 작은 구멍에서 수술하기 되게 집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리브스메드가 가지고 있는 이 90도 다관절을 활용을 90도 하면 다관절, 네. 훨씬 더 좀 더 편리하게 의사들이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랬을 때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기존의 일자형이나 60도 관절 기구보다는 그 환자들의 예후가 되게 좋다라는 그렇다고요.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결국은 이 기계들을, 그러니까 이 기구들을 하나에 모아서 수술 로봇으로 출시한다는 좀 리브스메드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나아가선.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막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요즘에 사실 의사들이 외과로 잘 안 간다고 하는데 힘들고 돈은 못 번다고 뭐 그러는데 이제 특히 외과 쪽은 진짜 로봇이 가장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군요.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휴재라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리브스메드 두 회사를 좀 말씀해 주셨고 앞서 이제 화장품 상반기 투자 전략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미용 또 의료기기 뭐 이쪽도 상반기 또는 뭐 길게 네. 또 이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 저희가 선행해서 보는 지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당연히 수출 데이터의 동향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의료 관광에 대한 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약간 연초에 걱정했던 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의료 미용 시술을 받았을 때 받았던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몰이 됐지만 네. 과연 이게 정말로 의료 관광 추이가 둔화되는지 아니면 이게 다시 좀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네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4월,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입국이 굉장히 MOMYY로 크게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때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유입세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의료 미용 섹터도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추이들을 뭐 저도 꾸준히 팔로업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전반적인 휴재, 클래시스, 파마리틱서치 같은 기업들의 좀 업사이드 기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인바운드 우리나라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시러 또 미용을 하러 오신 분들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적금 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있는 분들이겠죠. 그럼 아무래도 와서도 네. 쓰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게 금액대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좀 이 침투율이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오늘 박종현 위원관 여기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